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화성시 숙곡리 일대 주민들이 최근 건립된 한백산 추모공원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회피하는 화성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주민들의 수차례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현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최근 건립된 한백산 추모공원과 관련해 화성시 숙곡리 일대 주민들이 화성시가 주민 전체 의견을 무시한 채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숙곡리 한백산 추모공원 유치지역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마을발전 지원기금 문제를 놓고 수차례 서철모 화성시장에 면담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다며 주민들과 소통을 꺼리는 시행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추모공원 부지 이주민들의 지원기금 문제는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각 세대별 주민등록 초본만 제출하면 되는데도 시 측은 재판 판결문을 가져와야 한다는 핑계로 면담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단체는 시 측이 현재 대책위는 수곡리 전체 주민 124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없다며 대책위 66세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체 주민의 절반도 못 미치는 58세대로 구성된 가칭 유치지역 주민협의체하고만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것은 한쪽 편들기식 행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지원금 50억, 주민지원기금 50억, 수익시설 운영권에 3개의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 대상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규정이 이제 화성시 조례에 있는데 그 조례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민민 갈등이 생기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그 조직이 시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하는 조직인데 이게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58명을 대표하는 그 협의회 주민협의체 조직이다 보니까 주민임을 뭐 확인하기 위한 어떤 방법 그게 이제 뭐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런 것인데 주민등록 초본조차도 그 58명만 제출을 받아서 주민들은 마을 전체의 정상적인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66세대 의견을 존중한 마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 사용 문제 등 현안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마을 발전 지원기금 집행과 관련해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는 조례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주민들의 서명만으로 총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 편파적인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화성시 조례에도 지원 대상자는 기금사업계획서 제출을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숙곡리 이장 엘모 씨는 이곳은 원래가 자연부락이라 총 가구수가 124세대는 틀린 숫자다라며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거주지가 아닌 외 지인들도 많아 실제 총 가구수가 70여 가구는 확인돼 66세대의 의견은 억지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도 5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그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 조례대로 우리도 4일 동안에 시청하고 실태 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규명이 된 주민들이 마을 발전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외지에 거주해 계시는 분들이 그 주민등록만 일로 숙곡리에 옮겨놓고 거기에 가입한 우리 동네 마을 주민들도 주민지원 기금은 그 기금 집행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나 그 6개월 이상 거주 입증을 하면 그건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고요. 한백산 추모공원은 지난 2013년 5월 1일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 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유치 결정되면서 마을발전기금 50억 원과 수익시설 운영권 혜택이 약속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편법적 운영을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지역 지원 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호산리에 있는 비교회가 운영하는 원덕지역 아동센터가 아동들의 수업과 관련해 정해진 규정을 어긴 채 편법 운영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삼척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대상지로 지정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인근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교회가 운영하는 원덕지역 아동센터도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나 원덕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각종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원덕 지역 아동센터는 목사 S씨와 센터장 K씨, 전도사 사무, 교회 성도들로 이뤄진 곳으로 운영 과정에서 센터장 측과 갈등이 커져 최근 센터 측의 비리를 삼척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불법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지시하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심한 갑질로 모욕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덕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지 수업 및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피모 씨에 따르면 눈높이 러닝센터 소속 학습지 교사들의 학습 방법은 요일별로 교육장을 찾아가 정해진 과목수의 수업을 마치면 교사들의 월급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을 늘리면 급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말 그대로 프리랜서식으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K센터장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주일에 이틀간은 무조건 센터에 와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정에 따라 하루를 더 추가해 3일간 근무를 독려하는 등 해당 교사들에게 일반적인 교회 운영 형태의 갑질식 근무를 강요해 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담당 교사들은 물론 아이들도 과중한 프로그램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건비 지급을 의식해 코로나를 핑계로 실제 수업을 하지 않는 것도 수업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일도 있어 내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강사로 근무한 피모 씨는 K센터장의 부당한 갑질 행위를 참아내며 근무를 해왔다며 K센터장의 잘못된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아동센터에 소속된 K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근무 시간에 미술 프로그램 학습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이중 수업 방법으로 급여 외 대가를 받는 불법 수업을 하는데도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 비교회와 원덕 지역 아동센터는 엄연히 별개의 기관인데도 아동들이 아동센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들의 부모들이 교회에 다니도록 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씨는 어떤 아동은 수업을 받으러 가니 너의 엄마는 왜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무안을 줘 아이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며 순수한 아이들의 교육을 빌미로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회 아이들을 대동해 집 앞에 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센터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의 파행 운영과 관련해 한국남부발전소 측은 보조금의 환수를 검토 중이고 사법당국인 삼척경찰서 측은 고소인들의 내용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식입니다. 안산시가 고급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은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안산시가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 오락장 등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고급 오락장은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하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 세율보다 16배에서 20배 많은 중과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이번 조치로 유흥주점 등 9곳에서 2억 3천만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민선사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정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1일 오전 10시 민선 사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 4단계로 인해 오프라인 없이 유튜브와 줌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비대면 회견을 통해 취임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최근 학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 학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의 지난 3년은 학생들의 교육 방법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간으로 진행됐고 앞으로도 혁신학교, 혁신교육의 성장을 위해 모든 학교가 혁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초중고 2,446교 가운데 혁신학교는 전체 학교의 38.1%인 931교로 늘어났으며 2016년부터 시작한 혁신공감학교는 1,508개교로서 이 모두를 합치면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는 학교는 99.7%에 달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도내 학교들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면서 혁신학교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교육감은 또 교육청은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꿈의 학교로의 전환을 주요 계획으로 꼽았으며 현재 많은 대학과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세부 계획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이 있고 교육혁신을 위해 9시 등교, 상벌점제 도입, 야간 자율학습의 재량화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꿈꾸는 것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여러 학년대에 속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모여서 자기들의 꿈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꿈의 학교입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또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논의해 나가고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이재정 교육감의 신앙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정성입니다.